안녕하세요. 친절한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K3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K3 차량 안에 내부에 탑승하고 있고요. 현재 이 차량은 방금 출고가 돼서요. 비닐을 현재 뜯지 않은 차량입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 신차로 출고가 되시면 보통 차량과 함께 이와 같은 이제 봉투가 이제 같이 지급이 되십니다. 이 봉투에 보시면 앞에는 이제 임시 운행 허가증이라 해가지고 임시 운행 기간이 대략 출고 날짜로부터 한 10일 정도 운행을 할 수 있는 임시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 기간 내에 차량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운행할 수 있게 임시 번호하고 임시 운행증이 발급이 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시 운행증하고 그 뒤에 보시면 이제 봉투가 있는데요. 이 봉투에 보면 이제 우리 차량이 구입하신 계약자명이라든가 또는 차대 번호 그리고 차량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 차는 K3 1.6 프레스티지 오토고요. 선택 품목으로서는 드라이브 아이즈, ETCS, 스타일 2 유보, 그리고 차량 색상은 스틸 그레이, 그 다음에 블랙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차량 내부 색상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내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어두운 색으로 현재 되어 있잖아요. 이 어두운 색이 바로 차량 내부 컬러가 되겠습니다. 컬러가 현재 블랙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지급 품목으로는 SD 카드가 있겠습니다. 현재 신차가 출고되면 이와 같이 이제 비닐을 뜯지 않은 상태로 이제 출고가 되시는데요. 요 비닐만 뜯는데도 꽤 시간이 많이 걸리십니다. 근데 아무래도 새 차를 받은 기분은 이 비닐을 뜯었을 때 하나하나 뜯었을 때의 그 느낌, 그런 짜릿한 맛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저희들도 신차를 고객님한테 인도할 때는 차가 있는 그대로 인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닐을 뜯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뜯을 때마다 그 신차를 받는 그 느낌을 고객님들도 한번 즐겨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와 함께 지급되는 품목으로 보시면 이 왼쪽에 종이 박스가 있는데요. 이 종이 박스 안에는 차량 취급 설명서하고 그 다음에 삼각대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카매트, 바닥에 까는 매트가 되겠습니다. 요 매트가 있고요. 이쪽에 트렁크 박스를 열어보시면 요 안에 이제 오디오 사용 설명 책자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지급 품목으로 이 SD 카드가 있겠습니다. SD 카드는 요 내비게이션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카드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차에 보시면 요 K3 같은 경우는 이 내비게이션 요 하단에 보시면 SD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SD 카드를 꽂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꽂아 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K3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내비가 기존 내비하고 틀린 부분은 보통 이전에 그 발매가 되었던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내비가 이제 하단에 매립형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지금 K3 차량은 이렇게 돌출된 형태의 내비로 장착이 돼서 나옵니다. 현재 이런 내비가 좋은 점은 보통 하단에 매립되어 있으면 우리가 주행 중에 내비라든가 또는 각종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시선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면 정방 시야를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데 좀 불안한 부분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의 반색빛 반사에 의해 가지고 화면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재 이렇게 전방에 돌출된 타입으로 형태의 이 내비 같은 경우는 보는 시야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시선을 많이 뺏기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현재 제가 탑승하고 있는 차는 K3 프레스티지급 등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이 차량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사양하고 가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K3는 스마트 스트림 1.6 휘발유 엔진으로 되어 있는데요. 차 등급은 트렌디하고 그리고 프레스티지, 럭셔리, 그리고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이렇게 네 가지 등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현재 차량은 이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 가격은 2012만원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있는 옵션으로는 스타일 2 옵션, 스타일 2 옵션은 88만원, 그리고 전자식 눈미러,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것은 25만원. 그리고 이제 유보 내비게이션 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128만원. 그리고 드라이브 IG가 34만원. 그래서 요 차량 가격하고 옵션을 포함하면 총 2287만원 차량 가격이 현재 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옵션을 잠깐 보면요, 현재 프레스티급은 앞에 보시는 럭셔리하고 트렌디급의 모든 옵션을 다 포함한 상태에서 이제 프레스티급 옵션이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희 기아차는 생산되는 모델마다 디자인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3 같은 경우에는 트렌디 기본 차량부터 이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그래서 차량에 대해서는 충돌하는 걸 막아주는 방지 보조 시스템하고, 그 다음 전방 충돌 경보, 그리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졸음 운전을 하시거나 또는 부주의해서 차선이 이탈될 경우에는 차선이 이탈되지 않도록 잡아주고, 차로 이탈 경보도 해주고요. 운전자가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졸음 운전할 수가 있는데요, 졸음 운전을 할 경우에 주의 경보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하이빔 보조, 요거는 이제 우리 야간에 운전하실 때 앞차의 그 전방 상향등을 이제 상향등을 켜고 운전하시다가 만약에 전방에 차량이 나타났을 경우는 자동으로 하향등을 해주는 하이빔 보조 기능 하고요. 그리고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그리고 에어백은 운전석, 동승석, 그 다음에 운전석 무릎하고 커튼 사이드 에어백까지 해가지고 현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VSM 차세대 ESC라는데 요거는 구동력 제어 장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미끄러운 길을 만났을 때 앞뒤 바퀴의 브레이크를 적정하게 배분해 줌으로 해서 차가 미끄러지거나 또는 조정 제어가 안 되는 것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시고요. 경사로 밀림 방장치, 특히 운전 초보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장치가 없는 차들은 언덕 같은 데 정차하고 출발하실 때 차가 뒤를 밀려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되어 있으면 브레이크를 떼서도 차가 밀리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제 언덕을 극복할 수가 있고요. 급제동 경보 시스템, 요것은 이제 운전자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을 경우 뒷차에게 이제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브레이크 등이 깜빡깜빡 움직여주는 건데요. 이런 것이 급제동 경보 시스템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안전에 관련된 사양은 트렌디형 기본부터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별도로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 이것은 타이어 공기압이 적었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앞뒤 바퀴는 다 디스크 브레이크, 그 다음에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품목으로 보시면 대부분은 이제 기본적인 것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요 트렌디급에서 럭셔리급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타이어는 이제 195, 65R의 15인치 타이어 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개등, 그 다음에 LED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요거는 사이드 미러 깜빡이가 그러니까 깜빡이 등이 아웃사이드 미러에 현재 리피터 LED 형태로 장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조가 시트, 앞차석 통풍 시트, 앞차석 열선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프레스급으로 올라가시면 안전 사양으로 후측방 충돌 경보. 요것은 이제 운전하실 때 좌우측 사이드 미러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차들을 사이드 미러에서 등으로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후방 교차 충돌 경보라는 것은 주차장에서 뒤로 후진해 나갈 때, 그러니까 차를 뺄 때 지나가는 차에 의해서 부딪힐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알려주는 경보 시스템이세요. 그리고 전방 주차 보조 시스템은 우리가 보통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전방을 바라봤을 때 본넷 끝부분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범버 부분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운전 초보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행하시다가 또는 코너길에서 앞 범버가 벽이라든가 또는 물체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요 전방 주차 경보 시스템이 있으면
부딪히기 전에 소리로써 운전자한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코너링을 돈다거나 또는 앞차하고 부딪히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현재 프레스급에서는 205, 55R 16인치, 기존 럭셔리급에서는 195, 65R 15인치 타이어인데요. 프레스급부터는 205, 기존 타이어보다 좀 광폭이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휠 지름이 1인치가 더 큰 16인치 타이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스급부터 뒷좌석 열선 시트, 히티드 시트라고 부르는데요. 열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프레스급부터 버튼 시동 스마트 키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트렁크, 그 다음에 급속 충전 USB 단자까지 현재 포함되어 있는 사양이 되시고요. 아까 보셨던 선택 옵션으로 보시면 스타일 2라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스타일 2 옵션은 기존 프레스티지는 205에 55R에 16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스타일 2 옵션 선택하시면 225R에 17인치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면에 이제 풀 LED 헤드램프 하고요.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요거는 보조 제동 등을 말하고 브레이크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등이 LED 타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리창 중간에 보면 보조 제동 등이라 해가지고 요 등도 LED 등 타입으로 현재 들어가는 사양이 스타일 옵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유보 내비게이션 팩을 보시면, 유보 내비게이션 팩은 8인치 유보 내비에 후방 모니터, 그 다음에 샤크핀 안테나, 그리고 독립제어 프로토 에어컨이라 해가지고요. 기존 요 내비게이션 팩이 선택이 안 돼 있는 차는 에어컨이 매뉴얼 타입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비게이션 팩이 들어가 있는 타입은 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요 에어컨을 독립제어 풀 오토 에어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독립제어라는 뜻은 왼쪽하고 오른쪽을 따로따로 온도 조절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가능하다는 것을 독립제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제어 프로토 에어컨이 현재 들어가 있는 차종이시고요. 그 다음에 오토 디포그하고 공기청정기. 오토 디포그는 앞유리창에 성에가 꼈을 때 급속 성에 제거해주는 기능하고요. 그 다음에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는 공기청정기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옵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스급에 보시면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선택했는데요. 드라이브 와이즈는 요 하단에 보시면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보시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현재 요 드라이브 와이즈가 들어가기 이전 차도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차량에만 인식이 되고 이제 부딪히는 걸 막아주는데, 현재 드라이브 와이즈가 들어가는 옵션은 이제 보행자, 사람까지도 이제 감지해서 제어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핸들의 오른쪽에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버튼이 있습니다. 이 옵션이 들어가 있는 사양이 되시겠습니다.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기 이전 차는 마찬가지로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 이제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기 이전에 크루즈 컨트롤은 정속 주행 장치라 해가지고요. 운전자가 지정된 속도를 지정해 놓으시면 차는 그 지정한 속도로만 주행해 주는 것이 기존 크루즈 컨트롤 정속 주행 장치고요. 스마트 크루즈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요 차간거리 유지 버튼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차로 유지 기능이 같이 작동이 되는데요. 차로 유지하고 차간거리가 유지가 되시면 운전자가 별도의 조작을 하지 않아도 운전자가 지정한 속도로 차는 주행을 하더라도요, 앞차하고 거리 간격이 좁아지게 될 경우에는 앞차하고 일정한 거리 간격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줄여주거나 또는 앞차가 멈췄을 때는 정지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운전자가 핸들을 따로 조작을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요, 차는 지정된 차선으로 계속 따라가주는 차로 유지 기능이 같이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별도의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앞차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주행을 해주는 기능이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이 옵션이 이 스마트 크루즈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한 옵션은 프레스티급에서 드라이브 와이즈라는 옵션을 선택하시면 반자율 주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스마트 키를 가지고 차에 탑승하시게 되면 핸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이 있습니다. 이 스타트 스톱 버튼을 이용해서 차 시동을 걸 수가 있는데요.
시동 거실 때는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반드시 밟으시고요. 그리고 버튼을 원터치로 살짝 누르셔야지만이 이렇게 시동을 걸 수가 있겠습니다. 시동 끄시는 거는 브레이크 밟든 안 밟든 상관없이 버튼을 다시 원터치로 살짝 누르면 이와 같이 시동을 끌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시동을 현재 안 걸린 상태에서 버튼을 이제 원터치로 살짝 누르시면 시동이 안 걸린 상태에서 이렇게 라디오라든가 전기 기능만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시면 이렇게 계기판을 보시면 시스템 체크불이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시스템의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누르시면 이렇게 불이 꺼져 버리는데요. 이런 단계 없이 내가 바로 시동을 걸겠다 하시면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밟으시고 버튼을 원터치로 살짝 누르시면 시동을 걸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내비게이션, 하단에 에어컨, 그리고 하단에 이제 기아가 있습니다. 우선 내비를 보시면 처음에 시동을 걸었을 때는 이렇게 지금 화면이 세 등분으로 돼서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화면, 요거는 현재 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오디오 상태, 그 다음 전체 메뉴를 볼 수 있는 거, 내비 메뉴 이렇게 볼 수 있는 화면이 있겠습니다. 현재 이 차는 SD카드가 장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왼쪽에는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SD카드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화면에서 내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잠깐 SD카드를 한번 꽂아 볼게요. SD카드 삽입은 요 앞에 보시면 SD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이제 요 홀더가 있는데요. 여기에 홀더를 열어서요. SD카드를 이 상태에서 그대로 삽입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은 이제 SD카드가 삽입됐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은 준비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잠시 후에 재부팅이 완료가 되면 처음 화면은 이렇게 동의함, 이제 교통법규 준수에 관련된 이제 주의사항이 나오는데요. 요거 동의함 버튼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잠시 대기하면 자동으로 내비게이션이 준비가 돼 가지고 이렇게 화면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SD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거시면 초기 화면은 이런 형태로 왼쪽에 내비, 오디오, 그 다음에 전체 메뉴 이용할 수 있는 기타 부가 메뉴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내비 화면을 크게 보시려고 하시면 이렇게 터치했을 때 내비 화면을 볼 수가 있으시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화면 축소나 확대, 그리고 스피커는 안내 멘트를 크게 이 음량으로 안내합니다. 작게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비를 보시다가도 내가 아까 처음에 보셨던 이제 분할된 화면을 보고 싶으실 때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집 모양의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처음에 보셨던 화면으로 전환이 되시는 거고요. 다시 내비 버튼을 눌러서 현재 내비는 2D 위에서 이제 보는 형태인데요. 만약에 다른 지도를 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3D 형태로 바꿀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비에 관련된 버튼은 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맵하고 내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맵은 현재 내비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내비 버튼은 이렇게 목적지 검색을 하실 때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통합 검색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통합 검색에서는 명칭, 상호, 주소, 세주소, 전화번호 모든 거를 여기 검색어 입력하시고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검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이용하시는 곳은 우리 집 사무실 특별등록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요. 이제 요거를 클릭하셔 가지고 통합 검색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검색을 한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이 하단에 보시면 우리 집 같은 경우 저장을 했다고 하시면 현재는 여기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장이 된 경우는 플러스 표시가 지워집니다. 그러면서 저장을 해가지고 전국 어디서나 따로 검색할 필요 없이 버튼을 원터치로 살짝만 누름으로써 찾아올 수가 있는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가 메뉴를 보시면 가까운 오토큐 같은 경우는 이 오토큐 버튼을 눌러서 가장 가까운 저희 기아 이제 협력업체 정비소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뭐 카카오
뭐 장소 검색이라 되어 있는데, 요거는 유보 시스템을 연결하시면 유보 메뉴를 이용해서 카카오 장소 검색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는 버튼은 이제 라디오 온오프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핸들 왼쪽에 보시면 이제 모드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모드 버튼도 마찬가지로 길게 누르시면 온오프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길게 누르면 해제가 오프가 되시고요. 길게 누르신 다음에 짧게 누르시면 채널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채널 누르실 때마다 DMB 그리고 라디오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시고요. 왼쪽에 있는 버튼은 소리 줄임, 소리 버튼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리시면 소리가 올라가고요. 내리면 소리 줄임, 위에서 누르시면 일시 소리 줄임, 그리고 다시 누르시면 소리 줄임 해제가 되시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채널 조정, 앞에 채널, 그 다음에 뒤에 채널 이렇게 찾아가는 버튼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얼굴 표시 모양인데, 이거는 음성인식 기능 버튼이세요. 그래서 방금은 내가 버튼 가지고 이제 오디오라든가 이런 메뉴를 이용하셨는데요. 내 목소리 가지고 이용하실 때 사용하는 메뉴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이 버튼을 누르고 명령어를 말씀하세요라고 했을 때 삐 소리가 난 다음에 명령어를 말씀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길 안내, 유보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더 많고 다양한 검색 결과가 제공됩니다. 예, 경기도 내 이런 식으로 내 목소리 가지고 라디오라든가 또는 네, DMB 그리고 내비 검색 네, 등의 메뉴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하실 때 하시다 보면 보통 이 버튼을 누르기가 힘든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음성 인식 기능 버튼을 이용하셔서 주행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온오프 버튼 오른쪽에 보시면 라디오 메디아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라디오는 이제 채널 같은 경우는 FM, FM2, AM 채널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채널이 이렇게 제대로 저장이 안 돼 있는데요. 이렇게 제대로 저장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스캔해서 저장을 시키거나 또는 자동 선곡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 여기서 검색 가능한 채널을 검색해서 1번부터 12번까지 자동으로 저장해 주는 기능이 자동 선곡 버튼 기능이 되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FM1, FM2 마찬가지로 자동 선곡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예. 그리고 AM도 마찬가지로 자동 선곡 버튼 누르시면 채널을 검색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아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현재 메디아는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재생 가능한 메디아가 없다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연결 가능한 메디아로서는 보시면 이 기아 하단 밑에 보시면 USB하고 AUX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휴대용 메모리 스틱에 음악이나 또는 미디어를 저장해서 여기에 꽂아 놓으시면 이렇게 메디아를 통해 가지고 메디아 또는 미디어 이렇게 발음이 약간 틀린데요. 메디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메디아 기능을 눌러서 USB 또는 이 외부 케이블로 연결하시면 AUX라는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하시면 핸드폰에 있는 음원이나 또는 음악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에 있는 음원 또는 폰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 같은 걸 플레이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플레이는 메디아 기능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표 표시 모양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용자 지정 메뉴라는 겁니다. 자주 이용하시는 메뉴를 한 군데에 모아서 지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요거는 살짝만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를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저장이 되어 있지 않기, 지정한 게 없기 때문에 없음이라 나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밑에 있는 메뉴 중에 보시면 유보, 폼프레션, DMB, 홈, 마이 메뉴, 블루스 오디오, 전화, 화면 켜기, 끄기 메뉴가 있는데요. 만약 내가 유보 메뉴를 누르시고 요 별표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지정한 메뉴, 유보 메뉴로 전환이 되시고요. 다시 다른 메뉴를 이용하자 할 때는 이걸 깊게 누르시면 됩니다.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DMB 또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살짝 누르시면 이렇게 DMB
수신 채널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용하시는 메뉴는 요 사용자 지정 메뉴라고 부르는데 요 별표를 눌러서 자주 이용하시는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셋업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셋업이라는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또 이 지정할 수 있는 메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블루투스 오디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오디오는 이제 핸드폰을 이제 차하고 연결을 시키면 폰에 있는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아까 메디아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행 중에 전화가 왔을 경우에는 이 핸들 왼쪽에 보시면 이제 핸즈 프리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버튼은 통화 버튼, 요거는 통화 종료 버튼이 되시는데요. 이렇게 주행 중에 전화가 왔을 경우는 핸즈프리를 이용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그 기능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요 블루투스 연결 설정을 먼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결 설정을 버튼을 누르시면 신규 등록이라는 메뉴가 나오세요. 그래서 신규 등록 메뉴를 누르시면 이렇게 신규 기기 등록이라고 이렇게 뜨는데요. 이때 이제 폰을 열어보시면 폰에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설정이라는 메뉴 들어가시면 이제 블루투스라는 메뉴가 있는데 블루투스 메뉴 안에 들어가서 블루투스를 활성화시키면 자동으로 검색이 되세요. 검색이 되면 그 하단에 K3라고 이렇게 그 글자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K3를 클릭하시면 이제 그 순간부터 차하고 폰하고는 서로 연결이 되시는 겁니다. 연결이 되시면 이제 주행 중에 전화를 이용하시거나 또는 주행 중에 폰에 있는 메디아 기능을 이용해서 음악을 듣거나 또는 유튜브 음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블루투스 연결 메뉴가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보라는 메뉴가 있는데 유보는 현재 개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하시던 서비스 개통 버튼을 누르시면 되시는데요. 보통 유보 개통은 1899-2121번에 전화하셔가지고 신청하시거나 또는 스마트폰에 유보라는 앱을 까시고 본인 명의의 차인 경우는 유보 앱을 통해 가지고 개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통이 되시고 나면 유보 스마트폰에 깔린 유보 앱을 통해 가지고 차를 원격 시동 또는 원격으로 문 열림 잠금 또는 차량 위치 알림, SOS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폰 프로젝션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폰 프로젝션 메뉴는 이제 위에 보시면 안드로이드 오토, 미러링크, 애플 카플레이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우리가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이제 미러링크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우리 앱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앱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시고 난 다음에 스마트폰하고 차하고 정품 케이블을 이용해서 아래에 보시는 USB 단자에 꽂아 놓으시면요, 자동으로 안드로이드 오토가 실행이 되면서 폰에 있는 메뉴를 요 화면으로 불러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안드로이드 오토 이제 이용하는 방법은 제가 먼저 번에도 다른 차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안내해 드렸는데요.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실행을 시키시면 폰에 있는 메뉴를 불러와서 음악이라든가 또는 카카오 앱이라든가 티맵 같은 맵을 이용해서 우리 기존에 있는 내비 말고 다른 내비를 또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것이 이제 폰 프로젝션 메뉴가 되시는 거고요. 옆에 보시면 또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요거는 기본적인 세팅 메뉴가 되어 있고요. 대기 화면 같은 경우는 이 내비를 사용 안 하고 전원을 껐을 경우에 현재 표시되는 화면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계 또는 아날로그 시계 또는 아예 화면이 표시가 안 되는 그런 것을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걸 지정했는데 내가 아날로그 시계를 누르시고 요 온오프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꺼져 있는 대기 화면은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문이 또 없으니까 너무 좋.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면 메뉴가 되시고요. 요 하단에 보시면 이제 에어컨이 있는데 아까 에어컨은 독립제어 프로토 에어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독립제어라는 것은 왼쪽하고 오른쪽을 따로따로 온도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독립제어 기능이 되시는 거고요. 주 온도 레버는 왼쪽에 있는 레버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레버를 돌리시면 요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화면 표시가 23 하이로 표시가 되는데 요거는 이쪽만 따로 현재 사용하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SYNC라는 버튼 누르시면
온도를 같이 맞춰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레버를 돌리면 최저는 17도, 17도는 로우로 표시가 되는데 낮은 온도가 가장 낮은 온도가 되시고요. 이럴 때는 이렇게 에어컨이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제 온도를 올릴 수가 있는데요. 최고는 32도. 32도는 오프 온도이기 때문에 하이로 표시가 되고 이때부터는 히터가 작동됩니다. 에어컨은 꺼지고 히터가 작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자동으로 실내 온도를 맞추고자 할 때는 여기 오토 버튼을 누르시면 실내 온도를 32도 최고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바람이 세게 나오세요. 세게 나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온도 유지가 되면 속도가 다시 줄어들면서 유지해주는 기능이 오토 기능이 되시는 거고요. 수동으로 이용하실 때는 이렇게 바람개비 표시를 누르시거나 하시면 오토랑 불이 꺼지면서 수동으로 조절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바람의 방향은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모양 표시를 누르시면 앞유리 하단, 정면 하단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 급속 성해 제거는 프론트 누르시면 앞유리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성해 제거가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하고 뒤에 유리에서는 요 리어란 버튼을 누르면 열선이 작동돼서 유리에 붙어있는 물방울 같은 걸 다 제거가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리어 버튼을 눌러서 제거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바람개비로 바람의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만 따로 조절하셔야 할 때는 이 오른쪽 레버를 돌리시면 SIC 불이 꺼지면서 오른쪽만 이렇게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같이 맞추고자 할 때는 SIC 버튼을 누르시면 같이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아를 보시면 기아 노브 왼쪽에도 여러가지 버튼이 많이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열선, 운전석 열선, 운전석 통풍, 그 다음에 조수석 열선, 조수석 통풍. 단계는 이제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누를 때마다 2단계, 1단계, 오프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핸들 열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라는 것은 주행 모드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요거를 누를 때마다 계기판에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에서 스마트, 컴포트, 에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내비 화면에서도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컴포트라는 것은 일반적인 운전, 가볍게 운전할 때 사용하는 모드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모드는 운전자의 습관 또는 차량 주행 상태에서 자동으로 전환해주는 모드가 되십니다. 그리고 에코 모드는 연비 절약 모드. 연비를 절약하고자 할 때는 에코 모드에 놓고 하시면 연비가 절약이 연비를 절약하기 위한 최적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면서 주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방 주차 보조 장치는 여기 오른쪽에 버튼인데 이걸 켜놓으시면 앞범버 센서에서 앞범버가 부딪힐 위험이 있을 때 경보로서 알려주는 기능이 전방 주차 보조 시스템 기능이 되시겠습니다. 현재 이 차 같은 경우는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렇게 핸드 브레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차들 같은 경우는 발로 밟는 이제 풋 브레이크나 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되어 있는데 이 핸드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작동을 시킬 때는 그냥 누르시면 버튼이 잘 안 들어가세요. 그래서 반드시 걸려있는 상태에서는 위로 살짝 올리면서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쉽게 해제가 가능하시고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울 때는 다시 이렇게 당기시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제할 때는 그냥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 위로 살짝 오른 상태에서 누르시면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아는 이제 요 언락 버튼이 있습니다. 언락 버튼을 눌러야지만 기아를 파킹에서 뺄 수가 있고요. 파킹에서 빼면 이제 후진 기아로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작동된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 가이드라인이라 해가지고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은 핸들을 이렇게 돌렸을 때 노란색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같은 경우는 차가 후진에 들어가는 진입 방향을 나타내주는 거고요. 이 빨간색은 차 끝부분,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중간에 있는 선은 차간 거리를 나타냅니다. 대략 한 20cm 정도 되겠는데요. 이제 후진할 때는 이제 후방 주차 보조 센서에 의해서 소리가 삐삐삐삐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 때는 간헐적으로 들리다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짧게 들리는데 어떤 물체라든가 벽이 요 라인 선상에 접근하게 되면 소리가 삐 하고 소리가 나세요. 그래서 더 이상 후진하지 말라는 뜻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후방 카메라에 보시는 요 라인에 어떤 벽이라든가 또는 물체를 요 라인에 맞추면 차가 안전하게 20cm 정도 거리가 유지되면서 주차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 요 가이드라인 후방 카메라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어 스틱을 한 단계 내리시면 요거는 중립의 중립 모드가 되시고요. 그다음 한 단계 내리시면 이제 주행 모드로 전환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행 모드에서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미시면 S라고 표시가 되는데 이건 수동 모드가 되세요. 수동 모드는 기아를 운전자가 앞으로
또는 밑으로 내리면서 기아를 변속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운전하실 때는 왼쪽으로 당기셔가지고 수동 모드로 해서 운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보시면 이제 시프트락 릴리즈란 버튼이 있습니다. 시프트락 릴리즈란 버튼은 지금 나오는 차들은 대부분 다 시프트락 릴리즈란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2열 주차하실 때, 이제 가령 아파트라든가 마트 같은 데서 차들이 많이 있을 때 2열 주차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내 차를 다른 사람이 밀고 나가고자 할 때 요 시프트락 릴리즈란 버튼을 이용해서 기아를 중립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냥 중립해 놓으시면 차문이 안 잠기기 때문에 반드시 시프트락 릴리즈란 버튼을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이용하실 때는 우선 기아 스틱을 파킹해 놓으시고 시동 끄시고요. 시동 끄시면 이 기아가 암만 이 언락 버튼을 누르고 빼려 해도 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빠질 때 강제로 빼는 기능이 시프트락 릴리즈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른 상태에서, 그러니까 왼손 검지로 누른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고 빼시면 기아를 쉽게 중립으로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빼시면 이제 2열 주차도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문을 잠그고 개인적인 볼일을 보시고 올 수가 있겠습니다. 핸들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도 여러가지 기능 버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안전 사양해 주소 보시면 이제 VSM이라는 기능, 차세대 ESC라고 하는데, 요 VSM 기능은 여기 작동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항상 작동하게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경우 내가 끌 때만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작동하고 작동하게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요거는 후측방 이제 충돌 경보 장치, 요게 켜져 있으면 이제 왼쪽 오른쪽 사이드미러 보시면 이제 차 모양의 그림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지만 요 모양의 그림으로 좌우측에 좌우측 사이드미러 보이지 않는 사각대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차로 이탈 경보, 그래서 요걸 켜놓으시면 계기판 상단에 보시면 요 모양의 그림이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작동되는 뜻인데, 이렇게 해놓으시고 주행하시다 보면 이제 내가 깜빡이 안 켜고 차선 변경이 됐을 때는 경보로서 알려주는 기능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계기판 조절 램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누를 때마다 계기판의 조명을 밝게 또는 어둡게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헤드램프 이제 주사각도로 조절하는 레버가 되십니다. 그래서 요 숫자가 높을수록 0부터 3까지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주사각도가 그만큼 짧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0에 놓으시고요. 내가 좀 더 가까이 보고서 주행하고자 할 때는 요거를 숫자를 올리면 올릴수록 좀 더 가까운 데까지, 가까운 데에 라이트를 비춰주기 때문에 좀 더 밝게 볼 수가 있으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 쪽에 보시면 이제 요 전동 접이 사이드 버튼 누르시면 사이드 미러를 접었다 폈다 조절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지정하셔가지고 동서남북 누르시면 사이드 미러 각도로 상하 조절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창문 내리는 버튼, 그 다음에 요거는 도어락, 창문 잠금 버튼이 되시는 거고요. 도어락은 여기에 누르시면 전체 문을 잠그고, 누르시면 전체 문을 이렇게 열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핸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트릭 컴퓨터 조작 버튼인데, 트릭 컴퓨터라는 것은 계기판에 보시는 이 화면을 이제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레버를 내리면 요 누적 정보, 주행 정보, 속도 숫자로 나타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시스템, 연비 정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는 화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149는 현재 기름 양각에 갈 수 있는 거리가 149km, 평균 연비 1.5로 되어 있는 것은 요거는 현재 시동 걸어놓고 계속 서 있기 때문에 정확한 연비 측정은 아닙니다. 만약 주행 중에 이제 가는 경우 일정 시간 대비 갔을 경우에는 정확한 연비를 알 수가 있고요. 요거 밑에 보면 0, 10, 20, 30 표시되는데 요거는 평균 순간 연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 나타난 연비가 되시는 거고요. 왼쪽에 P는 현재 기아 현재 상태, 그리고 주행 모드는 스마트 모드에 있고 외부 온도는 13도, 총 주행 거리는 8km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 현재 채워져 있고 안전벨트가 안 맸을 경우는 경고등이 떠 있고요. 밑에 미크론 패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VSM인데, VSM이 현재 제가 아까 누르다 보니까 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누르시면 이제 노란불을 해제시키고 이제 VSM을 작동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화면을 이제 조절하실 때는 여기는 레버 가지고 내리시면 연비 정보, 누적 정보, 요거는 OK 버튼을 위에서 이렇게 누르시면 0으로 초기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적 정보, 주행 정보는 구간 거리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 속도계를 눈금으로 보시는 거를 숫자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화면에서 위에 있는 문서 표시 버튼을 누르시면 방위가, 또 누르면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작동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 오른쪽 옆에 보시면 이제 그 흰색 표시가 이제 3개로 이제 이렇게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요 레버를 밑으로 내릴 때마다, 밑으로 내리면 운전자 주의 경보,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이런 메뉴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 문서 표시 버튼을 누르시면 사용자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요거는 운전자가 요 하나하나 메뉴 들어가서 이제 원하시는 옵션 메뉴를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차를 타시게 되면 그때 한번 들어가셔 가지고 어떤 메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세팅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만지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굳이 이거를 사용 안 하겠다, 또는 요거는 꼭 해야겠다라고 했을 경우는 요 메뉴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하나 체크하시면 메뉴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스마트 크루즈 기능에 요 차간거리 유지하고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들어있는 게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되시겠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기능은 주행할 때 이제 이용하셔야 되는데, 현재 정지된 상태에서는 작동할 수가 없고요. 보통 주행 중에 요 크루즈 버튼을 누르시면 계기판 상단에 이제 크루즈하고 점점점 킬로미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거로 이제 점점점 킬로미터는 이제 운전자가 주행하면서 보시는 속도에서 원하시는 속도가 됐을 때 요 가운데 있는 레버를 밑에 셋 쪽으로 이렇게 딱 내리시면 이제 속도를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정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시는데요. 주행 중에 원하시는 속도에서 이 레버를 싹 셋 쪽으로 내리시면 저 크루즈 점점점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원하시는 속도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거기서 이 레버를 앞으로 미시면 속도가 2, 3km, 올릴 때마다 1km씩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내리시면 마이너스 해가지고 속도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크루즈를 이용할 수가 있으신 거고요. 주행 하실 때 이제 앞차하고 차간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주행하고자 할 때는 요 차간거리 유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현재 요 차 뒤 모양이 보시면 블럭이 3개가 표시가 있는데, 누를 때마다 블럭이 3개, 2개, 1개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블럭 1개는 거리가 대략 30m 정도가 되시는데요, 2개가 됐을 땐 60m, 3개는 90m, 이런 식으로 앞차 거리를 유지해 주는 기능이 이 차간거리 유지 기능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간거리 유지 기능을 해놓고 주행하시면 내가 따로 조작을 하지 않아도 이 크루징 상태에서 주행하다가 앞차가 거리가 좁아질 경우에는 이 차도 마찬가지로 속이면서 앞차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시고요. 앞차가 멈추면 같이 따라 멈추고, 앞차가 출발하면 같이 따라 출발하면서, 앞차가 점점 멀어졌을 때는 운전자가 지정한 속도로 계속 가주는 기능이 이제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되시겠습니다. 그 스마트 크루즈 기능을 이용하시다가도 내가 잠깐 해제하겠다 하시면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밟거나 캔슬 버튼을 누르면 속도가 지정됐던 화면이 처음 보시는 화면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크루즈 일시 해제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일시 해제하고 주행 수동으로 운전하시다가 내가 다시 크루즈 이용하겠다 하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레버를 셋 쪽으로 내리시면 다시 크루즈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크루즈를 여러 번 사용하시다 보면 처음에 지정했던 크루즈를 이용하고자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크루즈가 해제된 상태에서 이 레버를 RES 쪽으로 미시면 처음에 지정한 크루즈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고요. 크루즈 이용하다가 내가 크루즈를 완전히 나가겠다 하시면 이 크루즈 버튼을 누르시면 완전히 해제가 되시겠습니다. 사용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눈미러가 있는데, 눈미러는 ETCS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ETCS는 요 뒤에 보시면 하이패스 카드를 꽂는 데가 있는데, 하이패스 카드를 꽂으시면 하이패스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ECM이라는 것은 이제 뒷차의 불빛을 흡수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ECM, 뒷차의 불빛을 흡수해주는 그 기능이 들어가 있는 눈미러가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유보라는 메뉴가 있는데, 유보는 유보 센터를 통해 가지고 개통이 되시면 유보 메뉴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K3 차량 내부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설명을 드리다 보면 제가 제대로 설명이 안 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누락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제 설명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 또는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3 차량 설명을 해드렸던 친절한 김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